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선택하는 방법과 그리고 화면 이동하는 방법, 그리고 확대하는 방법, 축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택이라는 것은 이 어피니티 포토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체를 수정하기 위해서, 편집하기 위해서, 보정하기 위해서 이 선택이라는 거를 해야 되는데요. 이 선택은요, 왼쪽에 도구 모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마우스 화살표처럼 생긴 아이콘 보이시죠? 그래서 무브 툴, 이동 툴이라고도 하는데, 자, 우리가 이동을 하려면 결국에는 객체를 선택해서, 그죠? 그 객체를 이동시키는 기능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 기본은 무브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무브 툴의 단축키가 바로 V입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에, 그죠? 는 항상 이렇게 V키를 누르셔서 저 기본 무브 툴로 바꿔 놓으시는 습관을 들여 놓으시는 게 좋아요. 자, 이 무브 툴을 이용해서요, 우리 이미지를 이렇게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요, 이렇게 움직여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시려면은 컨트롤 Z, 그래서 뒤로 돌아가기입니다. 자, 에딧 메뉴에 보시면 언두 클리어 셀렉션 되어 있는데 컨트롤 Z 되어 있죠. 그래서 컨트롤 Z 누르시면은 뒤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하시다가 내가 만약에 실수를 했거나 다시 요거를 이전의 작업물로 되돌리고 싶으시다면 컨트롤 Z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컨트롤 Z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서 너무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에는 컨트롤 Y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시키다가 이동도 시키고 여기다가 브러쉬로 그림도 그리고, 그죠? 여기 도형도 그리고 했는데, 자, 얘를 뒤로 돌리고 싶어요. 그러면 컨트롤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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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왼쪽에 아까 이전에 있었던 위치가 나아요. 그러면은 컨트롤 Y 하시면 다시 이전, 앞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Z와 컨트롤 Y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죠? 컨트롤 Z, Z, Z 누르시면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 자, 해서 이렇게 객체를 클릭을 하면은요, 이렇게 레이어가 활성화가 되는데요. 자, 요 레이어는 우리 또 뒤에 가서 외우도록 하고요. 자, 근데 나는 이제 요 빵 부분만, 요 빵 부분만 선택을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 왼쪽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저는 프리핸드 셀렉션 툴로 되어 있는데, 자, 얘를 꾹 누르면 옆에 이렇게 여러 가지 창이 떠요. 아마 여러분들은 렉탱귤러 마키 툴이나 일립티컬 마키 툴, 컬러 마키 툴, 로우 마키 툴 이런 식으로 요 5가지 중에 하나로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요, 얘네는 이런 식으로 눌려져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라리 위에서 4번째 줄, 첫 번째에 있는 아이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인트 통처럼 생긴 아이콘 왼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꾹 누르고 계시면은요, 이 기능의 옵션들이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무브 툴을 이용해서 클릭을 하면요, 이 이미지 전체가 전부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어느 한 부분만을 잘라서 이동을 시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영역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 영역을 선택하는 기능이 바로 요
마키 툴입니다. 자, 꾹 눌러보시면은요, 이렇게, 그러니까 네모난 영역으로 선택할지, 아니면은 내가 자유롭게 선택을 할지, 아니면 원형으로 선택을 할지를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렉탱귤러 마키 툴로 클릭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한 영역을 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클릭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자, 반짝반짝 하면서 점선의 테두리가 생기게 되죠. 이게 바로 내가 움직이고 싶은 아니면은 뭐 보정이라든지 편집을 하고 싶은 영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크로와상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겠다. 이 부분을 수정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영역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드신다 하면은요. 자, 이 마우스 커서를 잘 보세요. 이 영역의 바깥에 있을 때에는 그냥 기본적인 십자 형태인데요. 자, 이 영역의 바깥에다가 다시 클릭 드래그를 하면은요. 다시 이 영역이 새로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럼 컨트롤 Z 하시면 방금 내가 선택했던 영역으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마우스 커서를 영역의 안쪽에다가 이렇게 두시면은요, 마우스 커서 모양이 바뀌었죠? 그러면은,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 영역을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좀 삐져나가게 영역을 지정했어요. 그러면은 이 마우스 커서를 영역의 안쪽으로 두고서 클릭 드래그 하시면 이 영역을 이렇게 이동시키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영역을 지정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 영역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싶다. 그러면 우리 이동 툴, 요거죠? 자, 무브 툴 클릭 하신 다음에 요 마우스 커서를 안쪽에다가 두고서 클릭 드래그 하시면 요렇게 내가 지정한 영역이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보시면 레이어 패널 있죠? 이 레이어 패널을 클릭하신 다음에 요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은 레이어가 잠겨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레이어가 잠겨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레이어의 이름 옆에 보시면 자물쇠 모양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거는 레이어를 수정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자물쇠 모양을 그냥 클릭해 주시면 저 자물쇠가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레이어를 다시 수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서 한번 작업을 해보세요. 자, 다시 컨트롤 Z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무브 툴로 클릭 드래그 하시면 내가 선택한 영역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컨트롤 Z 한 다음에 자, 이번에는요. 다시 렉탱귤러 마키 툴 말고 일럽티컬 마키 툴 클릭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자, 마우스 커서 안쪽에 가면 얘가 자꾸 움직이니까 이 영역 바깥으로 해서 클릭 드래그 하시면은요. 이번에는 원형이 생기게 되는데 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기시죠. 근데 나는 정원으로 하고 싶다 하시면 자,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르는 겁니다. 자,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 드래그 계속 이렇게 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좌클릭 하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정원의 영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내가 원하는 지점이 아니더라도 만들어 놓고서 놓으신 다음에 마우스 커서 영역 안쪽으로 갖다 대고서 클릭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영역 지정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영역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다시 그려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서 자, 그려주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니까 잘리기도 잘리고요. 그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크기를 한없이 계속 다시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번에는 이렇게 크로와상 부분에 한 중심쯤에다 마우스 커서를 둔 다음에 클릭 드래그 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중심을 기준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크기를 맞추시면 되겠죠. 하고서 영역 맞춰주시고요. 자,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다시 무브 툴 클릭하고서 이동하시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동시키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뭔가 아까 렉탱귤러 마키 툴이랑 다르게 뭔가 주변이 이렇게 뿌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주변이 뭔가 뿌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 다시 여기 왼쪽에 마키 툴로 돌아가서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 자, 페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페더라는 것은요. 우리가 영역을 지정하게 되잖아요. 이 영역도 결국엔 이제 픽셀을 이렇게 구분시키는 건데요. 우리 픽셀이라는 것은 요 이미지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네모난 한 칸으로 생겼는데 이 패더는요. 우리가 선택한 요 지점 있죠. 이 지점에서 50픽셀이다. 그러면은 이 픽셀 내가 선택한 지점보다 50만큼 더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더 넓은 영역을 선택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아까처럼 이렇게 주변이 뿌옇게 점점 사라지듯이 선택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자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이 패더 값이 0으로 된 상태에서 이미지를 잘라내면은 마치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딱 떨어지게 잘라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패더 값을 적용을 시키면은 이렇게 점점 자연스럽게 사라지듯이 선택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잘라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요 패더 값이 적용된 상태에서 그려진 거는요. 이 상태에서 나는 패더 값 적용 안 시킬 건데 하고서 이 상태에서 0을 만들어 버린다고 하더라도 잘릴 때에는 이미 적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0을 만들어 두고서 다시 영역을 그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그려주신 다음에 위치 맞추시고 무브 툴 클릭한 다음에 이동시키면 이번에는 이렇게 딱 떨어지게 잘라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잘라내고 싶다 하실 때에는 요 패더 값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형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난 요 크로아상만 따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크로아상만 잘라내고 싶다. 그러면은 자, 다시 이 Y콘 꾹 누르신 상태에서 이번에는 프리핸드 셀렉션 툴로 가는 겁니다. 자, 프리핸드 셀렉션 툴 클릭 하신 다음에 자, 요 선택한 영역은 취소하시려면 그냥 ESC를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ESC 눌러주시고요. 자, 프리핸드 셀렉션 툴 해서 이렇게 밧줄 모양 같이 생긴 아이콘인데요. 자, 프리핸드 셀렉션 툴을 실행하셨으면은 자, 왼쪽 상단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구들을 사용할 때에는 요 상단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요 상단에 보시면은 타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타입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프리핸드. 그래서 정말로 말 그대로 자, 마우스를 꾹 누르신 상태로
자, 이렇게 마음대로 자유로운 모양을 그리시고 처음 찍은 지점과 마우스 커서를 만나게 한 다음에 놓아주시면은요, 내가 그린 영역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요 크로와상 할 수가 있겠죠. 자, 컨트롤 Z 하고서, 자, 크로와상 요 주변 부분을 따라서 그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따라서 그린 다음에 그리면서 이 그리는 영역이 이제 선택 영역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자, 무브 툴 잡고서 클릭 드래그 하시면 어때요? 자, 이런 식으로 아주 잘 따졌죠? 자, 다시 컨트롤 Z, Z. 자, 근데 요 프리핸드는 제가 계속 마우스를 누르고 있어야 된다라는 단점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우스를 사용하는데 익숙하지가 않으면은 이 모양을 정확하게 따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정교한 작업을 할 때에는 요런 프리핸드 툴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두 번째 요 폴리고널 툴을 사용할 건데요. 이 폴리고널은 무엇이냐? 자, 선택 취소하시려면 ESC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폴리고널 클릭 하시고요. 자, 폴리고널은 무엇냐면 이렇게 직선으로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꾹 누르실 필요 없이요. 그냥 점을 클릭하는 겁니다. 자, 내가 원하는 지점을 클릭하면은요, 선은 알아서 그 점을 따라서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저 선택 영역을 지정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오히려 얘를 더 약간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찍어주면은 저 훨씬 더 정교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길게 작업을 하면은 저 조금 어색하게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그죠? 한 바퀴 돌아서 첫 번째 지점을 땅 클릭해 주시면은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되면서 또 선택 영역이 지정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무브 툴 클릭 하신 다음에 이렇게 클릭 드래그 하시면은요, 이렇게 크로와상 잘라내실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컨트롤 Z, ESC 누르신 다음에 마지막 다시 프레임드 셀렉션 툴 클릭하신 다음에 자, 우리가 무브 툴 할 때, 자, 방금까지 무브 툴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거 해야지 하고 요 상단을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왜냐면 지금은 무브 툴이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다시 영역을 지정하려면 여기 프리핸드 셀렉션 툴 아이콘을 클릭해 주셔야 여기 상단이 바뀌게 됩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마그네틱입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틱은요, 자석처럼 이 경계선을 알아서 얘가 구분을 해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처음 시작점은요, 그냥 이 크로와상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그냥 마우스를 이 경계 근처에다가 대고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저는 아무것도 누르고 있지 않고 마우스만 움직이고 있는데 얘가 알아서 이 경계선을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주는 거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첫 번째 지점 땅 잡아주시면 이렇게 편하게 잡아주실 수가 있죠. 다시 무브 툴 클릭해서 요거 이렇게 이동시켜 주신 다음에 원하는 지점에다가 놓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두신 다음에 다음에 ESC나
아니면 M 키를 눌러주셔도 되는데 ESC 키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크루아상 위치가 이동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사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자, 크루아상에 이런 남은 부분들도 아직 남아있고요. 그죠? 그리고 크루아상 요것도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저 뒤에 배경 같은 것들이 남아 있어서 어색하죠? 그죠? 그래서 요 셀렉션 툴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형태들을 작업할 때에 사용을 하고요. 좀 정교한 작업을 할 때에는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 작업, 요 기능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미지를 선택해서 이동시키실 수가 있는데요. 뭐 꼭 이동뿐만이 아니라 자, 컨트롤 Z로 영역 이렇게 지정을 하고 나서요. 우리가 보정 작업 같은 것들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어드저스트먼트 가서요. HSL 한 다음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요. 자, 이렇게 내가 선택한 이 영역만 이렇게 보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크루아상을 만들 수도 있고요. 자, 만약에 이 영역이 지정이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자, 영역 취소 ESC 누르고요. 자, 이렇게 영역이 선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HSL 자, 이번에는 이렇게 그쵸? 다 같이 저 이미지 전체가 이렇게 보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포토샵 어피니티 포토에서 영역을 지정한다 라는 것은요. 내가 이 부분만 수정 편집 보정을 하겠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편집하고자 하는 부분을 내가 선택을 해서 그 부분에다가 어떤 수정을 편집을 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요 이미지 수정, 편집, 보정 이런 것들이 더 훨씬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조정 모드를 사용하면 이렇게 레이어가 하나 생성이 되는데 요거는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지우는 방법은요. 이렇게 내가 지우고자 하는 레이어를 클릭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휴지통이 있어요. 저 휴지통 모양처럼 생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지워지게 돼요. 자, 이렇게 근데 선택이 아주 간단하고 쉽게 그죠? 그냥 바로 한 번에 될 수도 있지만 선택 영역을 지정하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하다가 갑자기 그럴 수도 있고 갑자기 자기 혼자서 이렇게 원점으로 가버리게 되거나 아니면 실수로 저 중간에 끊길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다시 그려야 되겠죠. 그죠? 다시 그립니다. 그래서 또 한 바퀴 돌리면 자, 이런 식으로 또 새로운 영역이 지정이 되는데요. 근데 지금이야 이렇게 간단한 형태니까 그래, 다시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지만 내가 거의 한 10분, 20분씩 작업해서 선택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날아간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끊기게 되면은 다시 그릴 엄두가 나지 않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끊어진 경우에를 보시면은요. 자, 위쪽에 보시면 됩니다. 자, 타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모드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드는요. 선택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U가 선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 내가 선택 영역을 하고 나서 다시 선택 영역을 그릴 때 원래 있던 애는 지워지게 되고 새로 그리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add를 클릭하시게 되면은요. 내가 이미 선택한 영역도 두고서
추가적으로 더 선택을 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add를 클릭한 상태에서 제가 작업 영역을 선택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 이 부분이 선택이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더 이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만큼 그리고 나서 선택하고 나서 뜰게 또 한 바퀴 이렇게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원래 있던 애랑 내가 새로 그린 애랑 영역이 합쳐졌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중간에 실수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저 선택 모드를 이용해서 더 추가적으로 저 선택 영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다가 또 이렇게 삐져나갔어요. 일단 삐져나갔더라도 일단은 그죠? 내가 선택할 부분을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한 바퀴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자, 우리 합치는 게 있으니까 당연히 빼는 것도 있겠죠. 위에 보시면 Subtract라고 있습니다. 자, Subtract는 내가 선택한 영역에서 빼고 싶은 부분 있죠. 그 빼고 싶은 부분을 지정을 하면은 저 선택 영역이 빼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빼고 싶은 영역은 이 크로와상을 따라서 요 바깥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은 다시 서브트랙트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내가 빼고 싶은 영역을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그죠? 이 부분만 영역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이 안에 영역으로 들어오게 선택하신 다음에 한 바퀴 돌리시면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빼고 싶은 영역을 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요 intersect는요. 이 처음에 미리 선택한 이 영역과 제가 나중에 선택한 영역의 교집합 부분만 남겨두고서 자, 요렇게 남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모드를 사용하셔서 선택 영역을 수정하면서 작업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위에서 왔다 갔다 선택하면서 하면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단축키를 외워두시면 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U로 해놓고서 자, 다시 내가 여기서 더 추가를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Add를 누를 게 아니라 자, 이번에는 컨트롤 Alt를 같이 누르면은요. 마우스 커서 옆에 플러스 모양이 생기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add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계속 컨트롤 Alt 누르신 상태로 내가 추가하고 싶은 영역을 이렇게 다시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영역은 어차피 겹쳐도 상관없죠? 어차피 같이 합쳐질 거니까. 그래서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첫 번째 점 찍어주면 자,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죠. 하고서 컨트롤이랑 Alt 놓아주시면 되고요. 자, 해서 계속 추가해 볼게요. 컨트롤 Alt 누르고 마지막 나머지 부분 이렇게 잡아서 전부 포함이 되도록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만약에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삐져나가서 실수하는 경우도 생기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또 서브트랙트 빼줘야 되잖아요. 자, 서브트랙트는 단축키 Alt입니다. 자, Alt 누르고 계시면은 마우스 커서 옆에 또 마이너스 모양이 생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또 내가 빼고 싶은 영역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추가는 뭐다? 추가는 컨트롤 플러스 Alt 다음에 마이너스는 그냥 Alt 누르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요거 인터섹트는 단축키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add와 서브트랙트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